여러분, 혹시 며칠째 화장실에 가지 못해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변이 안 나오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변비는 우리 몸에 독소를 쌓이게 하고 심장과 뇌혈관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 30분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혹은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변비는 단순히 며칠 동안 대변이 안 나오는 불편한 증상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변비가 생기고 또 왜 위험할까요? 먼저 변비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식습관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점점 가공식품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 빵, 튀김 음식, 고기 위주의 식사들은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섬유질은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장은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대변이 딱딱해져 변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대장은 대변에서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해버립니다. 그 결과 대변은 딱딱하고 작게 굳어버려서 배출하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갈증을 잘 못 느끼거나 물 마시는 습관이 줄어들어 변비가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이 들어오면 알아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거나 몸을 움직일 때 복부 근육과 장도 자극을 받아서 리듬 있게 수축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앉아만 있거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생활을 하면 장 운동도 둔해지고 결국 변비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약물과 질환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약, 진통제, 한구울제 등 일부 약물은 장 운동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파킨슨병 같은 만성 질환도 장의 신경과 근육 기능을 떨어뜨려 변비를 유발합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긴장, 불안은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흔히 장뇌축이라고 부르는데 정신적으로 불안할 때 장 운동이 느려지거나 반대로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변비 역시 장뇌축의 불균형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비가 단순히 불편함만을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비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독소 축적입니다. 대변은 우리 몸이 배출해야 할 노폐물과 독성 물질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이 대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면 독소가 다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만성 피로, 피부 트러블, 입 냄새, 심지어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치질과 항문 질환입니다. 대변이 딱딱하면 힘을 세게 줘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항문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치질이 생깁니다. 항문이 찢어져 통증과 출혈을 동반하는 치열도 변비의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셋째, 장 질환입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장내 압력이 높아지고 대장 개실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대장 폐색 같은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고 장 건강이 나빠집니다. 넷째, 심혈관계 부담입니다. 대변을 보려고 과도하게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치솟고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실제로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무리하다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 저하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늘 배가 더부룩하고 불쾌감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외출이나 사회 활동도 꺼리게 되고 심리적인 위축과 우울감까지 동반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변비가 우울증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변비는 단순한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작은 불편으로 치부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 개선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비를 예방하고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비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약국에서 파는 변비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변비약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부드럽게 작용해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하루 이틀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장을 자극해 빠르게 배변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복합 변비약, 즉 여러 가지 성분을 한데 모아 만든 약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복합제가 30분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라고 불릴까요? 먼저 복합 변비약이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진 성분들을 한 알 또는 한 제형 안에 조합한 약을 말합니다. 기존의 단일 성분 변비약은 작용 방식이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장의 수분을 끌어들여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삼투성 변비약, 마그네슘, 락툴로스 등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장의 신경을 자극해서 운동을 강제로 촉진하는 자극성 변비약, 비사코딜, 센노사이드 등은 빠른 효과가 있지만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복합 변비약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첫 번째 성분은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두 번째 성분은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대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한쪽에서는 대변을 촉촉하게 만들어 내보낼 준비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장을 움직이게 해서 출구까지 밀어내는 것이죠. 이 두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단일 성분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일부 복합제에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는 섬유질 성분이나 장 점막을 자극해 배변 반사를 일으키는 물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은 더욱 강력하게 수축하고 뇌에서 대변을 봐야 한다는 신호가 빨리 전달됩니다. 그래서 복합제를 복용하면 평균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배변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복합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삼투성 성분, 장 안에 수분을 끌어들여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함. 자극성 성분, 장의 신경을 직접 자극해 연동 운동을 촉진. 점막 보호 성분, 대변이 장벽을 지나갈 때 마찰을 줄여 통증과 손상을 예방.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환자는 변이 쉽게 내려가면서도 통증은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합 변비약이 특히 유용한 상황은 급성 변비입니다. 며칠 동안 전혀 배변이 되지 않아 불편감이 심하거나 장이 꽉 차 있는 느낌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단일 성분약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복합제는 단시간 내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강력하고 빠른 효과가 있는 만큼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합제는 장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복통이나 잦은 배변, 심지어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장을 자극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약에 의존하게 되는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보통 복합제를 응급용 혹은 일시적인 해결책으로만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제가 각광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환자들이 즉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변비로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단 30분 만에 시원하게 해결된다면 환자의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신뢰로 이어지고 필요할 때마다 복용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복합 변비약은 서로 다른 성분의 장점을 모아 단시간 내에 효과를 나타내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변비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합 변비약은 빠른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복합 변비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합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복합제는 급성으로 변이 딱딱해져서 배출이 어려운 경우, 며칠 동안 배변이 전혀 되지 않아 불편이 심할 때, 또는 여행이나 병원 입원처럼 환경 변화로 갑자기 변비가 생겼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이나 장운동이 극도로 저하된 환자들에게는 즉시 도움이 필요한 순간 애쓸 수 있는 유용한 약입니다. 그러나 만성 변비 환자가 매일같이 복합제를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극성 성분이 장을 계속 자극하면 장신경이 점점 무뎌지고 결국 장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변비는 더 심해지고 약 없이는 전혀 배변이 안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따라서 복합제는 반드시 단기간,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복용 방법도 중요합니다. 복합 변비약은 보통 저녁 식사 후나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에 자연스럽게 배변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30분 내에 빠른 효과를 목표로 한 약은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약효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변이 더욱 딱딱해져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제를 복용할 때 함께 피해야 할 음식과 습관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장 점막을 자극하고 수분 흡수를 방해해 약효를 떨어뜨립니다. 카페인이 많은 커피도 탈수를 일으켜 변을 더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지방, 고단백 위주의 식사도 장 운동을 둔화시키므로 약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임산부는 복합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극성 성분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아의 경우에도 장이 아직 민감하고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노인은 약에 대한 반응이 예측하기 어렵고 탈수 위험이 크므로 용량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함께 해야 합니다.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복통과 설사입니다. 장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설사가 지속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이 빠져나가면 근육 약화, 심장 박동 이상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제를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저칼륨 혈증이나 만성 장무력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복합제를 사용하기 위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짧게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응급 상황용, 최소 용량으로 시작한다. 효과가 없으면 조금씩 늘릴 수 있음.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한다. 생활 습관 개선과 병행한다. 운동, 식이섬유, 규칙적 배변 습관. 일주일에서 2주 이상 복용해도 효과가 없으면 반드시 의사진료를 받는다. 복합 변비약은 마치 구급차와 같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매일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이동에는 걷기와 버스, 지하철이 필요하듯 장 건강도 평소 습관 관리가 기본이고 약은 보조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복합 변비약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장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시에는 항상 이 약이 응급도구라는 점을 기억하고 생활 습관 관리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약을 먹지 않아도 되도록 장 건강을 평소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복합 변비약은 응급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장이 스스로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변비 예방과 장 건강을 지켜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의 충분한 섭취입니다. 섬유질은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수분을 흡수해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며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한국인 식단은 예전에는 채소, 나물, 잡곡이 많았지만 점점 흰쌀밥과 가공식품 위주로 바뀌면서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졌습니다. 하루에 최소 20에서 25g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빵 대신 통곡물빵, 간식으로 과자 대신 사과나 배, 간단한 반찬으로 나물 무침과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장 건강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대장은 대변에서 수분을 빼앗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변비로 이어집니다. 성인은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굳이 마시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많지만 노년층은 갈증 신호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의도적으로 물을 챙겨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마시는 습관만 들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장은 우리의 움직임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요가,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복부 근육을 자극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장 운동은 훨씬 활발해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은 배변 리듬을 잡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입니다. 배변은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 이내에 화장실에 앉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뇌와 장이 이 시간에 배변해야 한다는 신호를 기억합니다. 또 화장실을 너무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이가 있을 때 참지 않고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장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정신적인 영향에 민감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장 운동이 둔해지고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장의 리듬이 깨져 변비가 악화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숙면이 변비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장 건강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유익균을 늘려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도 장을 윤활하게 해 배변을 쉽게 합니다. 반대로 기름진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지나치게 단 음식, 카페인과 알코올은 장을 자극하고 수분을 빼앗아 변비를 악화시키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이와 상황에 맞는 조절입니다. 노년층에서는 근육량이 줄고 대사 기능이 떨어져 변비가 더 잘 생깁니다. 따라서 단백질과 섬유질을 골고루 섭취하고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변비 부작용이 있는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 시 호르몬 변화로 변비가 생기기 쉬우므로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챙기고 무리하지 않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비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대장암이나 대장협착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복합변비약은 급할 때 유용한 도구이지만 장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식이섬유, 수분, 운동, 배변 습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 검진. 이 6가지를 실천한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평생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비 예방은 단순한 배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을 방치하면 독소가 쌓이고 심장과 뇌혈관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과 올바른 관리만 지켜도 변비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장은 곧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